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천갑 기호 2번 구자룡 후보 유세 사회를 맡은 서울시 의원 최수지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속만 태웠던 지난 8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양천으로 다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일꾼, 새로운 일꾼 기호 2번 구자룡 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구자룡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목동 신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우리 청년 한 분께서 청년 지원 유세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무대 위로 모셔서 한번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26살 청년 권현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던 양천구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던 차 구자룡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자룡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보고 양천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을 발전시키려면 결국 힘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룡 후보는 목동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목동 토박이에 46년 동안 여기에 살았습니다. 우리 지역 현황과 공감하고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변변찮은 지하철 없이 제 살아간 지난 날들에 현장에서 몸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후보는 구자룡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목동 주민 여러분, 황희 후보가 공약은 많았지만 지난 8년 동안 공약 실천한 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러면 20대 국회 교통위에 있었을 때 뭘 한 겁니까? 강북 횡단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왜 아직도 여기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은 겁니까? 왜 예타 통과조차 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왜 양천구엔 아직도 지향하는 지하철역이 6개밖에 없고 교통이 열악지로 불립니까? 한때 우리와 비교되는 강남은 격자무늬 지하철이 모든 동네마다 사통팔통 지나가고 횡단하고 있는데 목동은 지난 8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래서 깨비시장 옆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강북횡단선 왜 안 지나갑니까? 황희 후보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양천갑에서의 8년 임기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자룡 후보로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신하고 젊고 스마트하고 새로운 양천의 힘 구자룡 후보에게 한번 기회를 줍시다. 양천에서 태어난 구자룡은 지역 전환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 목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옹호해주신 구자룡 후보만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장에 오늘과 내일 나가서 반드시
구자룡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투표장에 가셔서 구자룡 후보에게 꼭 한 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삼창을 합시다. 구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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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로 양천구 갑선거구 기호 2번 구자룡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자룡 후보는요, 양화초, 양동중, 그리고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한 찐 양천 토박이입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 제1호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탁하셨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양천의 새바람 기호 2번 구자룡 후보를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구호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아들이고 친구의 친구이고 여러분과 항상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79년부터 살아왔기에 여러분과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함께 식당 옆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양천이 지금과 같았습니까? 제가 알던 양천은 단독주택의 커다란 공간에서 여유있게 웃음 지으며 서로 이웃과 마주대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뛰놀던 목동 2, 3, 4동에서는 지금 재개발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빌라만 들어서고 자동차만 떡떡 들어차고 주차장은 없어서 이웃들과 각박해진 마음으로 주차식이 붙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치가 정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금배지만 단체 주민을 외면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 양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간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언덕 위에 있는 양동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내려와서 이 시장에서 지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감회가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니던 그 길이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쇠락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재산권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지배를 입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고만 있는데 재산 가치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떨어져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낫다고 하던 아파트 단지도 40년째 변한 게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거래가 묶이고 재건축이 안 되고 지금 양천에서는 단독주택가 단지, 아파트 단지 할 것 없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소외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 표는 판사의 판결문보다 더 강력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회피할 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지켜봐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하실 거죠? 저는 결과까지 만들어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인들이 가진 한 표만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선거를 나오는 것은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저 스스로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갈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꾸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나가서 투사가 되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표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우리가 비겁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 주실 거죠?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양천을 사랑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이제 더 주의를 설득해 주십시오. 이제 바로 오늘 내일 투표에 나서 달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 오셨는데 민주당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이 속내를 민주당이 뭐라고 들었냐면 판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판세에 영향이 없습니까? 그 판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오만하지 말라고 투표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켜야 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구자룡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자룡이 해낼 겁니다. 여러분, 김준혁과 양문석 많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러분의 말은 귓등으로 듣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사람, 거기 간부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다음 국회에서 김준혁처럼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고 양문석처럼 사기치고 다녀도 자기들 편이면 괜찮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용혜인이라는 분이 민주당 비례 후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준혁의 여성 비하, 여성 혐오 막말에 대해서 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여성 후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여성 후보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고 모든 시민들입니다. 그런 말, 그건 김준혁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멀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세요?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우리 사회생활 가능합니까?
잘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겠다고 나선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걸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양문석이라는 사람을 한술 더 떱니다. 사기대출 다 드러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해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빨리 적발해내느냐고요. 금감원이 36년간 그런 걸 못 봤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분들은 늘 저런 식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걸 적발한 사람들을 욕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석도 마찬가지, 이해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를 그렇게 망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 세력에게, 범죄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실 겁니까?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기의 자산을 증식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 1,400만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 뜻에 따라서 금투세를 폐지할 겁니다. 민주당은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금투세를 유지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를 선택하셔서 금투세를 폐지하실 겁니까? 그거 결정해 주십시오.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별일 안 했는데도 영업정지 당할까 두려워서 마음 졸이십니다. 저희가 그거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 문제들 영업정지 유예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자룡이 그걸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화수분처럼 끝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였던,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 그런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실 겁니까? 그런 집단이 200석 얻어서 개헌해서 나라를 바꾸게 하실 겁니까? 그걸 용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사회권 바꾼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으로 당근과 채찍을 줘서 기업에게 임금을 깎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기고만장합니다.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야말로 그 일가야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임금 깎는 건 고사하고 서울대에서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 다 타먹어갔지 않았습니까? 낙제점으로 장학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운동학원에 가짜 소송 만들어서 돈 가져갔고 나라 돈 136억 갚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조금 서류 조작해서 보조금까지 빼먹었죠?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하게 돈 쏙쏙 빼먹으면 살면서 무슨 남의 임금을 깎으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조국식 사회주의는 조국 가족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게 하얀 풍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024년에 대한민국에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면 진짜 그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서주십시오. 사전투표에 나서주십시오. 사전투표의 공정성, 투개표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사전투표에 나서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니다. 3일 동안 싸운 사람과 하루 동안 싸운 사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달라야 합니다. 저를 믿고 우리가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사전투표에서 승부를 내버립시다. 여기 계신 분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부자령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한 분씩 두 분씩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사전투표가 필요한 게 그겁니다. 투표에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자기 투표를 1.5배, 2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설득해 주십시오. 나서 주십시오. 저희가 부자룡이 여러분을 위해서, 양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자룡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성실한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자룡만큼 준비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룡만큼 준비된 정치인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룡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총선에 여론조사 같은 거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고 그러셨죠? 그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총선 결과에 하나의 공통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결과 이변이다. 다 이랬습니다.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거든요. 이제부터고 우리가 얼마나 뭉치느냐,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번 2020년에 저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총선에서도요, 작은 표 차이로 계속 결과가 바뀌었던 겁니다. 실제 표를 대선처럼 다 더하고 보면 별로 차이 안 났어요. 저를 믿고 끝까지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더 많이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이 나가면 범죄자들을 정치판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부자룡이 그걸 할 겁니다. 제가 부자룡과 함께 할 겁니다. 양천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양천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맞죠? 저와 부자룡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저희는 달리 지킬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일밖에 안 됐지만 정치에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 오후에 천금 같은 시간 쓰시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랑 같은 마음 아닙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오늘 사전투표에 증거에 그치지 않고 주위에 왜 우리의 미래를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 없는지, 대한민국이 전진해야 하는지를, 그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부자룡과 상대 후보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부자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자룡은 양천의 토박입니다. 양천의 골목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합니다. 부자룡은 양천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양천을 위해서 평생 정치할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양천의 아들을 큰 정치인으로 2024년에 키워주십시오. 제가 부자룡의 뒤에서 부자룡이 진짜 대형 정치인으로 클 수 있도록 부자룡은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자룡을 외쳐주십시오. 부자룡!
구자력! 여러분, 모두 오늘 사전투표로 나가주십시오. 안 나가주신 분이 계시면 꼭 한 분씩 모시고 나가주십시오. 그걸로 우리의 기세를 보여줍시다. 다시 한번 지지 연설을 해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